나이 들면 다 부질없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지금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제 내 삶은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하지만 어떤 분은 같은 나이에 자전거 여행을 떠나고 어떤 분은 음악을 배우며 매일을 설레는 하루로 채웁니다. 노후는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70세에도 매일 2만 보를 걷는 어르신이 계시고 65세에 첫 시집을 출간한 분도 계십니다. 같은 시간을 살더라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삶의 품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노후를 멋지게 사는 8가지 비결,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을 바꿔낸 분들이 생생한 사례와 전문가의 조언, 그리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팁들까지 담았습니다. 혹시 지금 무기력하시다면, 혹시 요즘 삶이 재미없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분명히 당신의 삶의 작은 불씨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품위 있는 노후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노후를 멋지게 사는 8가지 비결. 1. 자기 돌봄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나도 늙었는데 뭐하러 운동을 해? 먹는 거 귀찮아서 대충 먹어도 되겠지. 하지만 그 순간부터 삶의 활력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70세의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던 분인데 은퇴 후 오히려 더 건강해지셨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가볍게 맨손 체조하고 아침 식사는 꼭 제철 채소와 현미밥으로 드십니다. 지금은 72세인데도 허리 통증 없이 등산까지 다니십니다. 반면 비슷한 연배의 어떤 분은 운동은커녕 끼니도 거르시고 몸이 아프면 그냥 참고 넘기시다가 결국 큰 병이 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노후를 존중하는 가장 품위 있는 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노쇠는 관리할 수 있다고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량과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기에 적절한 운동과 영양이 필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단 15분이라도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물은 하루 6에서 8잔 이상 드시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챙기십시오. 무엇보다 정기검진을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건강은 잃고 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돌보면 나이가 들어도 에너지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곧 당신의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2.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지속하십시오. 혹시 요즘 하루 종일 아무와도 이야기 나누지 않으신 적 있으십니까? 전화 한 통도 없이, 말 한마디 없이 하루가 저물어가는 날이 많아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노년기의 고립은 매우 조용히 찾아오지만 우리 삶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68세의 김영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하고 처음 몇 년간은 매일 TV와 식탁만 바라보며 지내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과도 점점 연락이 끊기고 어느 날부터는 입을 열지 않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을 주민센터에서 열린 커피 교실에 나가시게 됐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앉아만 계시다가 한두 번 나가고 나니 자연스럽게 말을 트고 지금은 매주 3번 친구들과 모임도 하십니다. 우울감도 사라지고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친구야? 괜히 어색하고 불편해하시며 스스로 인간관계를 닫아버리십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회적 연결은 노년기의 생명줄이다. 관계는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치매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 한 통 보내보십시오. 잘 지내시나요? 라는 짧은 인사만으로도 관계는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복지관 프로그램을 찾아보십시오.
음악교실, 건강댄스, 책 모임, 글쓰기 모임 등 뜻밖의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손주나 자녀들과의 대화도 놓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주고받거나 영상통화를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세대 간 거리가 훨씬 가까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닫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웃는 것. 그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다시 살아 숨쉬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회복됩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따뜻한 안부 인사를 건네보시지 않겠습니까? 3. 경제적 자립심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질병도 아니고 외로움도 아니고 바로 돈이다. 자녀에게 손 내밀기도 눈치 보이고 혼자 생활비를 감당하자니 걱정이 앞서고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점점 작아지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노후에 돈을 많이 벌라는 말이 아닙니다. 경제적 자립심을 유지하라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의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67세 이종석 어르신은 은퇴 후 몇 달간 무기력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젊을 때 익힌 목공 기술로 작은 나무 수납장을 만들어 동네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죠. 하루에 12만 원이라도 내가 직접 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습니다.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다 자식 주려고 아껴놨다 하시고는 막상 자신은 병원비도 부족해 부끄러워하며 주변에 손을 내미십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에서 자존감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경제적 자립은 돈보다 심리적인 자유를 지켜준다고요. 내가 커피 한 잔을 사 마실 수 있는 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품위 있는 노후의 기초입니다. 그럼 실천 가능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지출을 정리하고 줄이되 나를 위한 작은 생활비는 꼭 확보하십시오. 여력이 되신다면 작은 소득 활동을 시도해 보십시오. 이에 재능 기부형 강의, 시장 부스 판매, 손주 과외, 그림 판매 등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활용해 온라인 판매나 중고거래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쓸 줄 아는 지혜입니다. 꼭 필요한 곳, 자신을 살리는 데 아끼지 마십시오. 경제적 자립심은 내 삶의 선택권을 지키는 것이며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노후를 내 손으로 설계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위한 작은 수입, 내 존엄을 위한 작은 지출을 용기 내어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나이에 뭘 또 배워? 배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60대 이후에도 새로운 배움을 시작한 분들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70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한 정혜자 어르신. 처음엔 문자 보내는 것도 어렵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시고 사진도 보내고 유튜브로 요리도 배우십니다. 처음에 용기를 내는 게 어렵지 막상 배우니까 세상이 새로워졌어요. 이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반면 기술이 바뀌고 세상이 변할수록 나는 몰라, 나는 못해 하며 세상과 점점 단절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소외감, 무기력, 자존감 저하로 이어지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배움은 뇌를 젊게 하고 자존감을 지켜준다고요. 노후일수록 내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이 삶의 활력과 의미를 키워주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평생교육센터,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관의 다양한 무료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쓰기, 스마트폰 사용, 그림 그리기, 요가, 역사 강의 등 관심 있는 분야를 하나만 골라 시작해 보십시오. 혹은 유튜브나 네이버 TV에서 무료 강좌를 찾아보셔도 됩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배움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스스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배움 앞에서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지식과 재미를 더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5.
나만의 취미를 가지십시오. 혹시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똑같다고 느끼시진 않습니까? 일어나는 시간, 먹는 음식, TV 보는 시간. 언제부턴가 시간은 흐르는데 삶은 멈춰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시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나만의 취미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69세 김명자 어르신은 젊은 시절 좋아하셨던 수채화를 40년 만에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굳어 잘 되지 않았지만 하루 30분씩 색칠부터 시작하셨죠. 지금은 마을 전시회에 작품을 내기도 하고 손주에게 그림을 가르쳐주는 일이 삶의 기쁨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반면 어떤 분은 이 나이에 무슨 취미냐, 귀찮고 돈도 드는데 하시며 그저 하루를 TV와 소파로 채우십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삶의 의욕마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기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다. 취미 활동은 두뇌 활동, 감정 안정, 손기능, 인간관계까지 복합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선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것부터 떠올려 보십시오. 글쓰기, 요리, 악기, 사진, 손뜨개, 영화 감상, 여행 기록 등 혼자 하는 취미가 부담스러우시면 지역 동호회나 복지관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꼭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15분 내가 즐겁고 몰입되는 일이면 그것이 바로 취미입니다.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색을 입히고 하루하루를 기대하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취미 하나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6. 감사를 습관화하십시오. 하루를 마치고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도 그냥 흘러갔구나.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보면 그 하루에도 감사할 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74세 최순남 어르신은 매일 아침 작은 노트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니다. 햇살이 따뜻해서 감사하다. 손주에게 전화가 와서 고마웠다. 아픈 무릎이 오늘은 덜 아파서 감사하다. 이런 사소한 감사들이 그분의 하루를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나이 들면 서러운 일만 남지. 이런 생각에 매몰되어 자신도 모르게 불만, 짜증, 원망이 일상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뇌의 회복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과학적 연구도 많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작은 일에도 감사를 느끼는 능력이 우울증 예방, 수면질 개선, 삶의 만족도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를 노트에 적어 보십시오. 종이든 스마트폰 메모든 상관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직접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전해보는 것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불편했던 일도 시각을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에 비가 와서 나가기 힘들었다. 대신 덕분에 집에서 푹 쉴 수 있었다. 감사는 있는 것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공기, 햇살, 건강, 관계. 이 모든 것이 감사할 만한 삶의 자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루가 감사의 눈으로 다시 보이기를 바랍니다. 7. 사회에 기여하십시오.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분께서 은퇴 후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쓸모없다고 느끼면 삶의 의욕도 함께 사라지기 쉽습니다. 66세 김미영 어르신은 지역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지만 책을 듣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삶에 다시 의미를 찾으셨습니다. 사회에 내가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자존감을 되찾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년기의 자원봉사가 정신 건강은 물론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경험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복지관, 도서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찾아보십시오. 재능이 있으시다면 멘토링이나 강의 봉사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주변 이웃 돕기, 환경 정화 활동, 공공장소 청소 참여 등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나눔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행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8.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많은 분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 갇혀 지금을 놓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71세 이재훈 어르신은 매일 아침 산책길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십니다. 계절마다 변하는 나무와 꽃, 하늘의 구름, 지나가는 사람들의 미소까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담고 즐기십니다. 이처럼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살았는가? 스스로에게 묻는 분들은 삶의 만족감과 평화를 더 많이 누립니다.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이 스트레스 감소와 정신 건강에 매우 효과적이라고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깊게 호흡하며 내가 지금 여기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식사할 때 TV나 스마트폰 대신 음식의 맛과 향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하루 중 즐거웠던 순간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진이나 일기로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집중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장 빛나게 만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함께 지금을 즐기러 가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노후를 멋지게 사는 8가지 비결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기 돌봄, 의미 있는 관계, 경제적 자립, 배움, 취미, 감사, 사회 기여, 그리고 지금을 즐기는 법까지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노후는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매일을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비결들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선택지입니다.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보세요. 걷다 보면 분명히 새로운 길이 보이고 삶은 다시 활기차고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가치를 잊지 마시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멋진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임을 선언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힘차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